안녕하세요. 경기취업센터입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왔는데요. 연차 수당 또는 퇴직금 또 연말 연시의 최저임금 변동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런 현장은 무조건 연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조그만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같이 한두 명씩 있고, 한 5명 이하, 4명 있는 4명 비치로 있는 현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개근하면 한 달에 한 개씩이 생기고요. 전년도에 또 80% 이상을 출근을 하면 이제 연차까지 해서 15개가 생기는데 1년에 11개가 생겨요. 그래서 왜 11개가 생기냐면 1월부터 11월까지 월차가 11개가 생기고요. 12달이 되는 날 다시 1년 이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개가 추가로 생겨서 26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용 연차는 이제 연월차 휴가를 가시는 분은 그거로 정리가 되지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연월차 때도 계속 근무를 하신 분은 현금으로 정산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달부터 11달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만근을 하신 분은 매월 하나가 생긴다고 보시고, 12달째가 도달을 하면 그 이후에 15개가 추가가 생겨서 26개가 생긴다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도 해당 소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 365일이 넘은 분만 퇴직금에 해당이 돼요. 어느 분은 보면 6개월 있다 퇴직금을 받았다, 3개월 있다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는데 100% 다 거짓말입니다.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받은 분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래봤어요. 그건 줄 리가 없고, 무슨 알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다든가, 아니면 A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근무지가 이동해서 학비가 1년이 넘었다든가 이러는 거지, 365일에서 하루도 빠지면 퇴직금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법이 바뀌기는 엄청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야 되는데 퇴직금 계산법은 뭐냐 하면 30일치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일수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퇴사 전에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은 총 금액을 합쳐서 여기다 나누기 퇴사 전에 3개월 근무 일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퇴직금 평균 임금의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이 항목이 중요한데, 항목은 기본급, 식대, 교통비, 유류비, 직책수당, 정규 상여금 이런 거에 전체가 다 퇴직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경비업계에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본급하고 뭐가 있냐면, 어쩌다가 어떤 현장은 식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또 어디는 교통비를, 또 지금 오지 같은 데 근무하면 교통비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반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직책을 받으면 직책수당을 주는 데가 있는데, 이 모든 거는 다 이게 기본급 플러스 이 항목이 다 포함이 돼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류비라고 이제 기름값 항목으로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주의해야 될 게, 기름값을 월 10만원, 15만원 정해서 주는 유류비는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만, 그때 내가 기름을 넣고 영수증을 제출을 하고
그때마다 그 영수증에 넣은 금액만큼 청구를 해놓은 유류비는 요거는 좀 애매한데 요건 퇴직금에 그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입사를 하면 그 해 12월 31일 날 18시까지 근무를 하면 만근 1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2월 같은 경우는 28일이 있고 29일이 있는 날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3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말일이 28일이 될 수도 있고 29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에 상관없이 말일까지 근무를 하면 1년을 쳐줘요. 그러니까 뭐 28일 날 퇴사를 했다 그래서 너 29일 날 퇴사를 안 해서 안 준다, 그게 아니라 그 해 달력에 28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말일로 보고,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또 그 해 말일로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월 25일 날 내가 입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뭐 7월 24일이 아니라 6월 24일이 1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고요. 만 365일이 안 되면 어디든 퇴직금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냥 그거를 퇴직금 받았다는 분이 자꾸만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는데, 감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그 회사가 정말 엄청 좋은 회사라 그냥 주는 경우는, 혹시 뭐 사장이 뭐 사람이 좋은 분이고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얘기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연말연시에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변동이 되는데, 2023년도에는 이제 임금이 9,620원이 돼요. 그래서 올해 대비 5%가 인상이 돼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에 전혀 해당이 없이 한 명이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도 이거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적용을 안 하고 여기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또 벌금이 양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디는 뭐 벌금을 매기면은 징역을 안 산다든가 징역을 살면 벌금을 안 내는 법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두 가지를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최저임금이 올라오는데 왜 봉급은 그대로냐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내 급여가 200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가 올라야 정상인데, 10만 원을 안 올려주고 10만 원을 환산을 해서 휴게 시간을 늘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5만 원만 올려주고 5만 원에 대한 거를 휴게 시간을 뭐 20분, 30분 계산을 해서 휴게 시간으로 올려주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항상 그렇게 변동이 될 때는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죠.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아셔야 되고, 또 어떤 오해하는 분들은 12월 1일 날 입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데 이제 한 달짜리 써요. 그래가지고 경비회사하고 싸움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왜 한 달짜리 쓰냐 그러면 어차피 1월 1일 날 시간이 변동이 되든 금액이 변동이 되든 1월 1일 날은 뭐가 변동이 돼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돼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입사하시는 분한테는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 써주는데, 어느 분은 화를 내고 말이야, 무슨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따위 현장이 있냐고 말이야, 한 달 계약서 써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런 이유로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근로계약서는 몇 달을 쓰려는 법은 없습니다.
하루를 써도 돼요. 또 5일을 써도 되고 열흘을 써도 되고 근로계약서를 몇 달 이상 쓰려는 기준은 없어요. 근로계약서는 글자 그대로 내가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3일 동안 일을 했는데 3일 동안 일에는 3일짜리 근로계약서를 써도 그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아시면 되고요. 어쩌다가 또 올해 받는 임금보다 내년에 적어지는 단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동대표 회의나 이런 쪽에서 휴게 시간을 좀 더 늘려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받는 급여보다 몇만 원이 적어지는 경우도 혹가다지가 발생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거기에 사정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시면 그냥 그만두시고 다른 현장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노동부를 가서 따져봐야 그거는 하등의 그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여기 연차 수당이라든가 퇴직금, 연말연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연차에 대해서 그 왈가불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통상 경비회사는 격일 근무기 때문에 연차, 연월차를 주질 않고 퇴직 시에 이거를 그 돈으로 계산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어떤 단지에서는 단지에서 경비회사에 요구를 해요. 연월차를 경비회사가 마음대로 주고 뭐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우리 단지는 연월차가 없다. 대신에 내가 니들을 돈을 주겠다. 또 어떤 단지는 우리는 연월차를 그냥 경비들을 돌아가면서 쉬게 해주세요. 돈을 주기 싫습니다. 이런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상에 의해서 하는 거지. 경비회사가 임의대로 뭐 연월차를 뭐 그냥 주고 안 주고 돈을 주는 거는 그거는 경비회사의 그 권한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회사를 뭐 요구를 한다든가 뭐 단지를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는 거는 그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하셔야지 어느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나빠서 하는 건 아니고 특히 경비회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에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또 뭐 동대표들 관리비 내는 걸 뭐 단돈 1원이라도 좀 절약을 시켜주려고 연월차를 놀게 해주고 이러는 거지 그걸 받아서 띄워먹으려고 경비회사가 놀게 하는 경우는 물론 뭐 어쩌다 나쁜 회사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연말연시에 이제 변동들이 통상 많은데 그냥 적응을 잘 하셔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까지 열심히 근무하시길 바라고요. 또 내년에 또 제가 만약에 재계약이 우리 단지에서 뭐 10명 중에 5명은 되고 5명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순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